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락항 9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언어라는 것이, 정체성, 그죠? 주체를 폐기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적부터 이제 우리들은 욕구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이제 발화를 써야만 해요. 그죠? 발화 없이 어떻게 욕구를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낱말이라는 것을 사용할 때 있죠. 이럴 때 이제 우리는 뭔가 다른 세계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이라는 이 워터를 필요로 한다라고 했을 때 있죠. 이때 이것을 여러분이 말로 요구했다고 칩시다. 물 줘 이렇게. 그러면은 이 물이라는 것이 변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욕구의 대상이잖아요. 물이. 그래서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욕구의 대상이니까. 이 물, 욕구의 대상이 이 언어, 물 줘, 주세요. 이거에 의해서 분해되고 있다는 거예요. 분쇄되고 있다라고 표현하면 좋겠네. 분쇄.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대상이라고 하는 이 물이 아닌 거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줘, 주세요가 의미하는 그 내포된 것들. 뭐예요, 이게? 일종의 사랑이자 관심을 나타내는 표시잖아.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과 마음을 표현하는가의 문제지, 이 물이라는 그 대상,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다고? 언어의 차원에서 욕구의 대상인 물이 분쇄된다. 사랑과 표현의 문제로 변해진다는 거죠. 달라진다라는 거. 따라서 말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말은 세계라는 이 공간 안에 뭐 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형태라는 것을 상실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 하는 거예요? 도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말을 해요, 어떤 거를. 그러면 세계 안에서 어떤 특정한 형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특정 형태? 이게 상실된다라는 것을 도입하고 있는 거야. 말이. 말하는 것은 그래서 락항은 대상을 사라지게 만든다고 했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누군가가 타인에게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A가 B라는 타인에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상이 사라지는 거야. 물을 주세요라고 얘기하면은 물이라는 대상은 사실상 사라지는 거야. 뭐가 남는 거야? 그것을 나한테 줄 수 있는 너의 의지라던가 너의 표현 방식, 너의 태도, 너의 응답이 남는 거야. 결국에는 욕구의 대상이라는 게 있죠. 욕구 대상은 disappear 된다. 뭐에서? 요구, 디맨드로부터 사라진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구라는 것은 사실상 뭘 요구하는 거예요, 결국. 이 욕구 대상을 사라지게 만드는 요구는 타자로 하여금 뭘 내가 받고 싶은 거야? 사랑에 대한 요구잖아. 사랑에 대한 요구는 뭐예요? 나의 말에 응답해 주길 바라는 요구겠죠. 그죠? 여기서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꼭 사랑만을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언어의 한계에 갇히면 안 돼. 그냥 뭔가 비유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이나 나를 사랑한다라고 물어볼 때, 사랑하냐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사랑해라고 대답, 당연하지. 사랑해라고 대답을 해도 뭐예요? 물음이라는 것이 지속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랑한다라고 그래 대답을 딱 해줬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가에 대한 물음이 지속된다라는 것. 이거에 대한 어떤 확신이라던가 이거에 대한 어떤 규정성이 정립되는 것을 확실하게 막을 수 없다. 즉 이거를 어떻게 쉽게 설명해야 되나? 어렵네. 아무튼 이렇게 단정지어서 언어로서 사랑해라고 표현했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요구라던가 그 관심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네. 그죠? 그래서 이 물음은 계속될 수 있는 거야. 사랑하는가에 대한 이 물음.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증명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 불가능해지겠죠. 왜? 언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따라서 누구든지 간에
이 요구라는 것은 나선형을 띈다라고 락항은 얘기합니다. 뭐예요?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나선형을 띄면서. 하지만 락항은 여기에 뭔가를 추가시킵니다. 플러스 시키는 거야. 뭘 플러스 시키겠어요? 요구에다가 욕망까지도 여기에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는 뭐에 대한 욕망이야? 관심에 대한 욕망이야. 응답에 대한 욕망이라고. 이 언어가 대상을 사라지게 만들지라도 대상이 사라진 자리에 뭐가 들어서 있는 거예요? 나의 욕망이 들어선다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영역이 들어서는 거야, 그 빈자리에. 욕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요구의 수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물이 표상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 요구라는 그림자에 의해서 가려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욕망이라는 게 요구에 의해서 가려지고 있어. 그러니까 숨어 있는 거야. 요구를 통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마치 물을 원하는 것 같지만 정말로 원하는 것은 그 욕망이라고. 뭐 타자에 대한 욕망이겠죠. 타자가 원하는 것에 대한 욕망. 그죠? 그것이 대답으로서, 응답으로서, 반응으로서, 행동으로서 나타나길 바라는 거겠죠. 이러한 요구는 본질적이고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라고 락항은 얘기했습니다. 근데 욕망은 오로지 절대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욕망은 자, 절대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는 것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패티시즘이죠. 패티시즘에서 욕망이 절대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건이 아니면은 발동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누군가 성적 쾌락을 느끼는 경우가 스타킹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막 스타킹을 막 허벅지라던가 막 성기에 비벼야 돼. 여자가 신은 스타킹을 여자가 이제 스타킹 신은 채로 막 이렇게 막 풋잡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전문 용어는 아닌데 아무튼 그 스타킹 신은 발로 여자가 막 꼬추를 막 이렇게 만져줘야 된다고. 그런 패티시즘 있잖아. 그런 패티시즘은 뭐라고? 절대적 조건이라고. 욕망이 절대적 조건화가 된 거라고. 그래서 특정 의류를 입고 있거나 특정한 행위, 특정한 부분, 신체 이런 부분이라면 쾌락의 존재는 뭐예요? 결국에는 이게 요소로서 유 또는 무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엄격하게 이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쾌락과 욕망이 뭘로 결정된다고? 요소의 유무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그래서 절대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욕망을 패티시즘에서 볼 수 있다라고 락항은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락항이라는 게 겉모습으로는 언어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언어는 뭐라고? 원래 원하는 그 욕망 그 내부에 있는 걸 가리고 있는 거지 사실상 그것은 절대적인 조건에서 발동되는 버튼이라는 게 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들 애인을 고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이전에 들었던 패티시즘이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락항은 이제 인간의 욕망의 그 지평에 반드시 이런 절대 조건의 요소가 유무가 존재한다고 봤던 건데 사람이 애인 고를 때 어떻게 고른다고? 비인간적인 차원을 자꾸 참조해. 뭐 이게 이런 거 저런 거 막 이런 것들. 그것들이 마치 인간적인 조건처럼 보이지만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거야. 제가 이거 영상을 이제 찍기에 좀 훨씬 전이라고 해야 되나? 훨씬 전에 올렸던 영상 있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뭐였어요? 출산 장려 영상 올렸잖아. 결혼 장려 영상. 그죠? 결혼 현실이 아니라는 영상. 거기서 얘기했던 내용도 이런 내용이잖아, 사실상. 자, 눈 크기, 색깔, 막 이런 것들. 뭐 머리 크기,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뭐야? 마치 인간의 특징 같지만 비인간적 차원이야. 왜? 이게 추상적인 특징이거든. 여러분들 눈 크기가 크다, 머리 크기가 크다, 색깔이 어떻다 이런 게 주관적이지 않아요. 그죠? 이게 뭐 객관으로서 명확한 진리입니까? 아니죠. 너무 추상적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상 락항이 봤을 때 인간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본 거예요. 아니 사람의 눈가리와 사람의 머리통과 이런 색깔들이 왜 인간적이지 않아요? 라고 분명히 의문을 던지실 텐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휴머니즘적인가? 인간적인가? 아니거든. 이건 그냥 사실상 그냥 절대적인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누구도 이거에 대한 기준이라는 것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추상적인 특징이란 말이야. 인간적인 것을 내포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야. 근데 이런 특징들에 어떻게 한다고? 배우자 선택 시 집착하거나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요구하는 디맨드의 영역하고 여러분들 뭐예요? 대조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를? 욕망. 욕망은 반드시 여러분들 컨디션, 즉 조건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구와 욕망의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요구하는 것은 조건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드러나는 모습과 관련이 있는 거야. 그게 행위든지 발화든지 간에. 그러나 뭐라고 대조적으로 욕망은 뭐라고요? 요소의 유무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죠. 조건과 관련이 있다. 락탕은 이렇게 분석 작업의 한 부분으로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체, 인간 주체의 뭐야? 끝없는 이러한 요구들이 있잖아. 상징계를 살아가는 속에서 끝없이 나오는 그 표면적인 요구들, 이러한 것들, 주체의 요구들이 끊임없는 속에서 숨은 욕망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출하고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끄집어내고자 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신경증 환자라는 거는 그래서 락항이 봤을 때 여러분들 신경증 환자 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일 것 같아? 이 요구라는 것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특권화시키는 게 바로 신경증 환자라는 거예요. 끝없는 인간의 요구를 계속 특권화하고 특별화하면서 그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질 않고 이 드러난 끝없는 요구가 특권화됐는데 이거의 밑바닥, 여러분들. 이거의 밑바닥에 뭐가 있는 걸까? 이 요구의 존재의 밑바닥. 이 요구 밑바닥에 뭘 하고 있어? 욕망을 숨기고 있는 거야. 히든되어 있다라는 거야. 히든 디자이어가 있는 거야. 왜? 끊임없는 표면적인 요구가 신경증적인 증상으로서 그냥 보편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특별화되면서. 이해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락항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요구가 어느 대상에 대한 요구라면은요, 사실상 욕망은 뭘까, 여러분들? 대상을 지니지 않고 있다라는 거야.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욕망은 요소가 있냐 없냐야. 그죠? 뭐 스타킹, 뭐 겨드랑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목 뒷덜미, 뭐 이런 것들. 여성을 예로 드는 이유는 이런 성적 자극이 욕망을 자극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렬하니까 예를 든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욕망은 뭐예요? 요소의 유무인데 대상을 지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욕망의 대상은요, 락항은 없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뭐예요, 그래서? 욕망은 왜 무야, 대상이? 욕망 대상이 있는 것 같은데, 저 여자가 욕망의 대상 아니야? 어릴 때 만났던 그 사람이 욕망의 대상 아니야? 스쳐 지나갔던 향수 냄새가 좋았던 그 여자가 욕망의 대상 아니야? 엄마 닮은 사람이 욕망의 대상 아니야?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근데 아니에요. 왜? 욕망의 가장 큰 특징, 락항이 말하는 거. 결핍을 대상으로 삼는다. 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상 오늘 영상에서. 욕망은 대상을 지니지 않는다고. 왜 무인지 아시겠죠? 결핍을 대상으로 삼아. 욕망은 결핍이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을 지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핍은 요소가 있냐 없냐. 요소 유무로서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대상의 유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금 이게 언어적인 어떤 차이에 있어서 이게 아리까리 할 수도 있는데, 아리까리가 표준어가 아닐 거야, 아마. 아무튼, 이 패티시즘이라든가 이런 극단적인 예시를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었죠? 쾌락이 요소의 유무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했죠? 욕망의 지평에는 다 이런 게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쾌락을 느끼냐 안 느끼냐, 패티시를 느끼냐, 그거에 완전 매료되냐 안 되냐, 그것은 욕망직 자체는 무고 그것은 결핍을 영양분 삼아서 대상을 삼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었고, 쾌락이라는 것은 요소, 조건화가 돼 있냐 안 돼 있냐라는 거. 제가 지금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거식증 환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거식증 환자가 있어요. 이 환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먹는 것을 거부하는 거야. 근데 이 요구 너머에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욕망이 있겠죠. 여기에 자리를 제공하면서 아이는 예를 들어서 식사라고 요구하는 엄마가 있을 거 아니야. 야, 밥 먹어라, 철수야. 이렇게 요구하는 엄마가 있어. 그러면은 아이는 거부를 제시할 수 있겠지. 상징적으로. 뭐야? 무에 대한 욕망. 아무것도 안 먹을 수가 있겠지. 그건 뭐예요? 결국에는 결핍을 얘기하는 거야. 결핍. 뭔가 다른 욕망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어떤 그 결핍을 의미하고 있는 거라고요. 먹지 않는 건 뭔가 결핍되어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애가 갑자기 밥을 안 먹는 거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바로 엄마와 아이와 관계에 뭐가 끼어들고 있어요? 결핍이라는 게 갑자기 끼어들게 됩니다. 라캉의 이제 이러한 이론 체계에서. 자, 무에 대한 욕망이 있다고. 그죠? 그러면 그것은 대상이라고 할 수 없어. 왜? 욕망은 결핍이거든. 결핍이 대상일 수밖에 없거든. 엄마 관계에서 봤을 때, 이거를 옮겨왔을 때, 끄집어 왔을 때, 결핍은 뭐겠어? 요구와 욕망 사이. 인간의 요구와 이 욕망 사이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긴장이 있죠. 긴장 관계. 이것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결핍이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결핍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구와 욕망 사이에 있어서의 이 긴장, 팽팽한 긴장 상태, 표면적으로 행위적으로 나타나서 완전히 나타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요구와 대상을 삼지 않고 결핍을 대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떠한 대상도 존재하지 않는 이 결핍의 원인으로서의 그 결과물로 나오는 욕망, 이것이 뭐예요? 결핍. 그죠? 결핍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욕망 자체는 그래서 사실상 요소의 유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다시 돌아가서 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세부 조건에서 나타나는 거잖아. 이해되죠? 욕망은 세부 조건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라캉은 이 세부 조건을 어떻게 해야 돼요? 꼼꼼히 뒤져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왜? 욕망이 나타나는 분화구야, 사실상. 분출되는 곳이라고. 세부 조건이. 겨드랑이가, 허벅지가, 스타킹이, 이런 것들이, 왜? 결핍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야. 뭐, 어떤 형태로, 요구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거야. 뭐, 스타킹 신고, 내 꼬추를 비벼줘.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 너의 겨드랑이를 막 핥고 싶어.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할 거 아니야. 너의 목덜미 좀 빨면 안 될까? 막 이런 거 있죠. 내가 너무 좀 더러운 예시 들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샅샅이 뒤져서 사소한 세부에서 욕망을 찾아야 된다. 감춰져 있다. 히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좀 내용이 좀 어렵죠. 근데 이게 절대로 이 라캉 영상은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 어려울 겁니다. 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건 제가 장담할 수밖에 없어. 자, 이렇게 해서 진짜로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 욕망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더 심화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